이 이슈가 제일 먼저 시작될 것 같아요. 물가상승폭 완화 기대라는 내용인데 정확히 맞추지 않았습니까? 제가 요거는 조금 자신 있습니다. 제가 유가 다들 200달러 간다고 할 때 제가 유가가 마진이 55에서 60이면은 120이면 2배인데 여기서 누구든 증산할 것 같은데요. 제가 볼 때는 유가 오히려 100달러 하이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라고 얘기했는데 기가 막히게 이거 맞췄네요. 예, 그래서 그러면서 물가 상승폭 완화 기대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유가는 한 120달러 정도면 좀 풋 쪽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우리가 항상 상식선상에서 시장을 바라보자고 그러죠. 좋을 때는요 다 좋다고 그래요. 나쁠 땐 다 나쁘다. 그때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어떠한 포지션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자부할 수 있는 게 유가 120달러에서 하방에 있겠다. 그리고 여기서 오히려 물가 안정성과 함께 시장 턴어라운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. 또 이걸로 인해서 또 수익이 보신 분도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삼성전자는 당분간 조금 조심스럽게 보자라고 얘기 드렸어요. 뭐 삼성전자 매수해야 됩니까라고 질문 많이 주셨는데 저는 글쎄요, 이제 당분간 유동성 부족으로 삼성전자는 힘들 것 같습니다. 다만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은 큽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장이 턴어라운드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. 물론 여기서 뭐 시총 400조 지금 근처까지 온 상황에서 뭐 더 큰 약세를 바라보는 거는 어렵지만 350조까지 열릴 수는 있어요.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나쁘냐 좋냐 했을 땐 전 좋습니다. 회사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펀더멘탈도 좋은 상황이지만 지금 상속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 상황 속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혹은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우니 삼성전자는 당분간만 좀 배제시키자라고 말씀을 드렸죠. 예, 물론 나중에 모든 게 해소되거나 다시 본질의 가치를 찾겠지만 시간적 가치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변동성 강화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어요.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뭐 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. 그죠? 그러면서 오히려 유가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리오프닝 이슈가 또 두각되고 있고 이제 뭐 위드 코로나라는 부분이 진짜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금씩 더 거리 제한 해제 뭐 이런 부분도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세를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는 좀 악재들이 좀 면역이 되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면역이 돼가면서 오히려 좀 새로운 것을 꿈꾸고 있는 이런 시대다. 하지만 그 악재가 없어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상승폭에 대한 그 큰 폭의 상승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좀 꾸역꾸역 올라가면서 새로운 트렌드와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시장이 바라보고 있다. 요 정도로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아마 이 시장에 대한 흐름은 다음 주도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러다 보니까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된다면 주가 지수가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2707에서 2765.20 요 정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거. 요 부분은 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2600이 아니라 저점도 고점도 270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은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2900선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2900에서 한 4, 500 사이의 박스권 형태 그러면서 개별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 상승세 이렇게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. 그러면서 이제 그럼 시장이 이번 주장은 어떤 섹터들이 움직였나 굉장히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내 종목은 크게 안 움직인 것 같은데 시장에 또 움직인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자, 그 세 가지 섹터를 좀 체크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첫 번째는 이제 화장품주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.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가 이슈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화장품주로는 뭐 이스암블, 토니모리, 한국화장품 등이 상승을 했습니다. 제가 저번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. 마스크 쓸 만큼 화장품을 안 써도 됐는데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면 그만큼 더 화장품이 들어가지 않을까요? 라고 우스갯소리로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어쨌든 간 시장도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. 관련된 섹터들에 대한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을 보였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단발적 이슈가 될지 아니면 지속적 이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 쌍방울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어요. 사실은 쌍용차 인수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돼요. 사실 에디슨 EV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끝까지 쌍용차 인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이유기 때문에 항상 대응형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번 주 그냥 특징주로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쌍방울, 광림, 나노스 뭐 관련해서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거나 관련된 회사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좀 상승을 했지만 조심스럽게 보시라는 부분은 항상 좀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1분기가 드디어 끝났습니다. 예,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분기였는데
1분기 기준으로 이제 실적 기준으로 좀 상승을 했었죠. 그러면서 뭐 롯데정밀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적이 좋을 것 같은 예상했던 FNF, 뭐 CJ제일제당 뭐 이런 종목들이 실적 기대감과 함께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 같으면 다음 분기도 또 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기준으로 해서 종목이 좀 움직였다.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된다면 이제는 시장이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하락하거나 급하게 올라가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면서 오히려 악재에 대한 면역이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. 그런 상황에서 이제 리오프닝 수혜주라든지 새로운 테마나 이슈, 그러니까 큰 종목들이 가는 것보다는 중소형주 중에 테마 이슈를 받고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. 이렇게 좀 시장을 바라보면 좋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